사 지금 5강인데요. 자, 여기에서 1, 2번에 그 토의부터 나와 있네요. 자, 토의라는 것은 어떤 찬반 양론이 아니라, 자, 결국 어떤 안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나름대로, 여기는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 학교의 문화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조성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자, 그 원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 교수가 지금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 이런 그 학교 안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좀 더 학교에 어떻게 따라서 학교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이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해결책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최 교수입니다. 자, 최 교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어떤 이것들이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 원인을 다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서로 간에 그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 이익을 고려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귿 밑에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하나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최 교수가 지금 동그라미 지역에서 이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체육관 시설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 봐요. 여기 설문지 같은 걸 돌렸겠죠? 자, 이걸 통해서 그 문제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협력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지금. 이런 성공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국 자, 사회자도 두 번의 말씀을 들으니 제도적 보완과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바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자, 이제 질의를 받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청중이 자, 여기서 너무 규정을 지금 규정만에 얽매이다 보면 자,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윤 교수도 이 학교 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규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생각이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청중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너무 얽매이면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최소한의 원칙,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청중 2는 뒷부분에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조언을 지금 구했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1번에서 기억미음의 기능이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장단점에 대한 요약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청중 1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 청중 1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 이 타당성 인정한 부분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주장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명확하게 자기 저기라는 거 다음으로 미루거나 이걸 유보한다고 그래요. 미루는 부분도 없었죠. 자, 3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선 내용 요약하는 내용인데 자, 번지 점프는 탄력성이 있는 줄에다 몸을 고정한 다음에 50m 정도의 높이에서 수면 또는 지면을 향해 뛰어내리는 스포츠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자, 이걸 통해 낙하할 때 그 긴장감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번지 점프가 처음 시작된 건 어디예요? 이 남태평양의 섬나는 이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는 놀이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기 위한 전투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막 진짜 어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근데 조건문은 중심 내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할 때, 여기 비판 내용이나 이런 건 자기 생각이나 비판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복되거나 부가적 내용은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라는 얘기니까.
자, 제가 지금 윗부분에 지금 각 문단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게 중심 문장들이 될 겁니다. 요거를 연결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은 빼버리거나 판단을 빼버리고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비판 같은 거는. 자, 다음 몇 번? 1번이 가깝겠네요. 번지 점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긴장감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다. 자, 정의와 함께 그 특징 같은 걸 설명했고요. 자, 이것은 바누아투의 전통 의식에서 유래했다.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인이 오답 몇 번? 자, 5번. 자, 여기서 번지 점프는 높은 곳에 점프해서 쭉 나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앞에도 두려움에 대한 극복 나오는데 여기 또 나왔어. 두 번 쓰면 안 되잖아요. 반복적인 거는 압축적으로 하나로 요약을 해야 되겠죠. 자, 넘깁시다. 자, 4번에 자, 위시나 위, 웃. 자, 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윗을 쓰고 어떤 경우에 위를 쓰고 어떤 경우에 지금 웃을 써야 되는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료 분석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윗과 웃을 구분했을 때, 자, 윗사람은 지금 뭘 썼고요? 아, 이때는 이걸 아랫사람하고 윗사람은 서로 구분할 때는 윗을 썼고요. 자, 근데 아랫 어른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웃어른이라고 썼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한 거야? 위아래의 구분이 있으면 윗을 써주고요. 위아래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그냥 웃을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료에서 위와 윗의 쓰임 차이인데, 자, 오른쪽에서는, 보니까 윗 집할 때는 지금 윗을 써놨는데, 자, 지금 아랫부분에서 위를 썼습니다. 이렇게 위를 썼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 이때 뒤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뭐가 온다면 집. 자, 이렇게 예사소리가 올 경우는 윗을 썼고요. 자, 쪽이나 그 다음에 층처럼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왔을 때는 위를 썼네요. 지금. 그러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또 위아래 대립 여부에 따라서 자, 이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게 된소리냐 아니냐. 자, 이걸 가지고 이걸 구분을 해서 자,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위아래의 대립이 있고 자, 된소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된소리인 경우 된소리나 그 다음에 거센 소리일 때는 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예사소리가 오면 윗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문법이 하나 더 나왔네요. 자, 복합어의 종류인데요. 자, 우리가 문법 단원에서 다시 배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파생어라는 것은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는 경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근에 이렇게 접사를 붙이는 경우나 접사에 어근을 붙이는 경우 이걸 우리 파생어라고 해요. 자, 거기에 비해서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는 이런 경우를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것을 지금 구분을 해서 A와 B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결국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하는 문제였네요. 자, 멋쟁이. 자, 멋이라는 단어는 명사니까 하나의 어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모를 쳐놨는데 이 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이나 성격을 가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건 접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건 어근의 접사가 결합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제위와 N은 합성어니 파생어니? 파생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몰래와 카메라는 둘 다 몰래라는 부사에다가 카메라는 또 하나의 명사가 결합했으니까 어근에 어근이 결합을 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합성어가 되겠죠? 자, 배와 나무도 각각 명사의 명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 얘도 하나의 어근에다가 또 하나의 어근이 결합해 있는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자, 사랑은 사랑인데 뭔가 덜 성숙한 이런 뜻을 제안해주는 풋은 접사가 됩니다. 자, 접사에다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명사 어근이 결합을 했으니까 자, 얘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을게요.
자,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왔네요, 지금. 합성어, 파생어 구분하는 문제. 자, 6, 8번에 갑니다. 이거 현서 틀린 거 있었나? 하나 있었지? 자, 가봅시다. 자,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현상은 제도 탓일까, 문화 탓일까? 자, 둘 중에 하나. 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 현상이 생겨난다. 아니다. 문화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두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어떤 걸 중심점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 이렇게 사회 현상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여긴 네모를 쳐놨고요. 얘는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그래서 제도를 지금 뭐라 부르는 거. 이렇게 제도주의자들은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문화주의자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문화를 더 중시 여겼을 테니까 이렇게 문화가 제도 정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가치나 신념, 인식 등의 총체로서 정치적 행동과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 이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인 투입과 정부가 생산한 정책인 산출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문화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편협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나눴대요. 자, 다시 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제도주의자와 문화주의자들의 뭐를 중요시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그 중에서 누구? 문화주의자들의 생각. 이 사람들이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크게 세 가지, 정치 문화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화주의자들이 나눈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것은 어떠한 요구를 뭐라고 하고요? 이것을 투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을 우린 뭐라고 하고 이걸 산출이라고 한대요. 투입과 산출, 이 개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아랫부분에 편협형 정치문화.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장에 뭐가 있을까? 자, 신민형 정치문화, 마지막 문단에 참여형 정치문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으니까 각각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편협형 정치문화입니다.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은 정치문화예요. 투입도 없고 산출도 없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이 정치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또 정부도 뭔가 정책을 내놓지도 않아요. 자, 어떤 사회가 그렇대요? 샤머니즘에 의한 샤머니즘 뭐야? 신적인 존재가 막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나 이런 모든 게 신적인 어떤 존재들이 혼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원시 사회가 바로 이런 편협형 정치 문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자, 신민형 정치 문화는 투입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 뭐가 있냐?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지만, 자, 이런 상황에 산출은 존재한대요. 자, 어떤 경우? 국민이 정부가 해주는 대로 받았다는 것. 자, 그럼 국민은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 해주는 건 있어요. 정책을 펼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경우 국민은 정부에 복종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그랬어요. 요구는 안 해요. 그냥 해주는 대로 받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국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독재 국가. 자, 마지막 참여형 정치 문화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거니까 투입이 있죠. 또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회라고 했으니까 산출도 있네요. 자, 투입과 산출이 다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회가 그렇대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민주주의 사회가 바로 이런 참여형 정치 문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문화 유형 연구는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이 문화주의자들은 국가를 자,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6번에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자, 결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아까 참여하는 사회 어디였었어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참여형 정치 문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기억을 표로 정리했는데, 자, 이 중에 알맞은 걸 찾으래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뭐였어? 자, 신민형 정치문화는 투입은 존재하지 않지만 산출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걸 찾으면 되고, 독재국가가 여기에 들어간대. 자, 그렇다면 투입은 없어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은 투입이 없다는 건 적극적인 요구가 없는 거니까 적극적 참여자가 없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결국 뭐는 있어? 산출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긍정, 정치적인 체계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자, 독재국가에서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각국은 자, 좀 특이한 나라네. 종교별 투표 성향이 되게 강해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스님들 이렇게 무슨 대회 집회 해가지고서 자, 종교 너무 차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자 근데 여기서 이 나라는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단순 다수 대표제를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내가 더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자 그 결과 동그라미 종교의 지지를 받은 A가 결국 3분의 1을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대. 자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3분의 1을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3분의 2는 이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나라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기 국민들이 많겠죠. 나라가 많이 지금 어수선할 거야. 그래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지만 그 국가가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나 봐요. 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현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자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요구를 했으니까 투입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그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산출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네, 지금.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각국은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됐다는데, 아직 산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다음 1번이 되겠네. 자, 마지막 9번, 12번 지문 갑니다. 자, 위원과 최 월의 혼례 날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해 갔대요. 그 남의 지금 부인을 지금 납치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인 바로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갔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제목이 지금 뭐 위연전, 최월해전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서해 무릉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이곳에 간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연은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 누구? 자기 부인인 바로 누구를? 자, 최 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자, 그만큼 이제 많이 사랑한 것 같아. 마침내 1년이 지났어. 아이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만나지 못했나 봐. 자, 유생 누구예요? 유연이겠죠? 자, 유연은 지금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한테 비법을 요량으로 결심으로 중이 되었느냐. 스님이 됐어. 자, 그리고 A는 바로 부처님한테 그걸 비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그 이유는 누굴 찾기 위해서? 자, 잃어버린 배필. 나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인연을 다시 잇기 위해서래. 자, 그래서 자,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 씨를 만날 수만 있다면 금은 보화를 아끼지도 않고 자, 절을 새로 지어서 중수라는 말은 짓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절을 건립해서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 절 방에 돌아와 이제 그 밤을 여기 지낼인데, 자, 꿈을 꿨네요. 자, 꿈속에 누가 나타났대요? 자, 이렇게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자, 나타나더니, 자, 너의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이 도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너희 아내는 지금 비목, 얼음과 옥과 같은 절임, 지조, 절개란 뜻이에요. 자, 아직도 절개를 지금 지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지 않고, 자, 혼자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있대요. 자, 그러므로 안심해라.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몇 년을 기다려라? 3년입니다. 3년. 아직도 멀었네요. 그럼 3년이란 시간이면. 자, 봤더니 남과 일몽. 자, 한바탕의 꿈이었다 이 뜻입니다. 이거 남과 일몽이라고 그래요. 한바탕의 꿈. 자, 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자, 이어는 금산사를 떠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 나선 것 같아. 자,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꿈속에서 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리 계시를 주고, 뭐 로또 복권 번호 알려주고 뭐 이런 건 전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비현실적이야.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오냐? 자, 동네 안악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곡가라고 바랑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 죽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자가 지팡이 장자야.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짚고는, 자, 지금 길을 나서는데 영락 없이 스님의 복장입니다. 모습이야. 자, 전국 팔도강산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닙니다. 자, 못 찾았나봐. 자, 또 다시 몇 년, 자, 2년이 됐습니다.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 자,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네요. 성질이, 뭐, 간절하게 자기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약속된 시간이 안 됐어.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이연과 채씨를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야. 왜? 지금 옛날 유교주의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 그리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집을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도 끊겨버렸죠? 집안의 가문도 끊겨버렸고 조상의 제사도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불효 막심하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뒷부분에 자, 천지신명께서는 자, 결국 우리 누구한테? 우리 신령스러운 자, 우리 여기 신께서는 어찌 이다지 무심합니까? 끝내 조금의 도움도 안 주시네요. 자, 원망을 하네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이렇게 선창에 기대어 있는데, 자, 비몽, 상몽이니까 이때 몽자도 무슨 몽자? 꿈몽자죠? 자, 사이에 문득 금산사 부처님이 또 나타났네. 이번에 부처님이 나타났어. 나타나더니, 자, 너의 수액이, 자, 이 수액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애군, 다른 말로 불행이라고 써놓을까요? 자, 이런 불행이 이제 다 거의 다 사라졌다. 머지않아 채씨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바로 몽조, 꿈이었단 말이야. 자, 기뻐하고 기운을 차려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때 바로 여기 누구를 납치해간. 자, 여기는 채씨를 납치해간 도적 장군이 자, 채씨를 이렇게 훔쳐봤어. 너무 채씨가 지금 예뻤나봐 지금. 자, 그래서 만고의 절색이라니까 겁나게 이뻤단 뜻이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좋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혼례를 채씨 부인하고 지금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 그래서 납치를 해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채씨가 송죽처럼, 자, 소나무란 뜻이고요. 죽은 대나무란 뜻이에요. 자,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꼿꼿한 마음으로 정절, 이 절개를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죽는 거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이 도적 장군이 채씨와 결혼하려고 하면 채씨는 목숨까지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혹시라도 그럴까봐 자, 채씨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세월이 흐르면 채씨가 체념을 하겠지. 자, 이 마음을 어떻게 기다렸단 말이지. 자, 그게 벌써 3년이 된 거야. 자, 오른쪽에 갑니다. 자, 중략 밑인데 채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자, 근데 채씨도 무슨 꿈을 하나 꿨나 봐요.
자, 여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자, 그게 좀 의심이 생겨서 한번 밖으로 나갈 결심했어요. 여태까지 이 서해 무릉에 잡혀온 지 한 번도 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은 뻔하겠죠. 무슨 꿈이겠어요? 자기 남편을 만난다는 어떤 그런 계시의 꿈이었겠죠. 자, 그래서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밖으로 한번 나갈 생각을 합니다. 외출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개선이 이끄는 대로, 개선도 누굴까요, 그럼? 자, 그럼 하인들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급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이 하나 있네요. 자, 여승이 보입니다. 어? 막 지팡이를 딱 대나무 지팡이에 쫓고 있는데 은근히 눈을 딱 살펴봤더니 웬걸? 여승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던 거야? 자기의 남편인 유연이었단 말이에요, 유연. 자, 그래서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얼굴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아우 너무 마음이 아파.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도적 장군한테 잡혀가지고 편안하게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결국 자기를 찾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자, 마음이 아파. 근데 자, 결국 이 고생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중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한편으로는 놀랍고 무척 기뻐하며 침통해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만약 지금 아는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사람이 다 위태로워질 것 같대요. 자, 그래서 너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몰래. 자, 여기 또 특히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자, 개선이가 옆에 있단 말이야, 지금. 또 좌우의 눈과 귀가 두려워서 반가운 척을 안 했단 말이야. 자, 위에 하나 지금 놓치고 간 게 있어요. 최 씨의 심정이, 자, 이렇게 고생을, 자, 모든 게 자기 때문인데, 최 씨의 심정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오죽했겠는가는 바로 누구의 목소리? 자, 서술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담기네요. 이런 걸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이런 소설의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속까지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 자, 다른 말로 이것을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밑으로 더 나가면 유생도 마찬가지죠. 유연도 딱 보니까 아무리 다녔는데도 결국 누구를 못 찾았어. 자기 부인을 못 찾았었는데 천만 의외의 곳에서 만났단 말이야. 자, 보니까 자, 한 소저가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바로 자기 부인이었 최 씨였단 말이죠. 결국 둘이 만나긴 했지만 여기를 또 탈출을 해야 되겠죠. 뭐 도적을 죽이거나 어떻게 방법을 써갖고 이 도적 장군을 해치우고 뭐 이런 부분이 그 뒤에 연결되겠네요, 지금. 자, 9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편집자적 논평 뭐가 있다? 자, 서술자의 개입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자, 현서됐어? 오케이. 오답은 몇 번? 4번.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이 언제 나온 건지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밝혔다 안 밝혔다? 여기 언급된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결혼식 날 갑자기 도적 장군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최 씨를 지금 납치해갔다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대가 언제인지는 언급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10번에서는 자, 유연과 최 씨가 이별을 했어. 자, 그런데 유연인과 최 씨가 둘 다 고난을 겪고 자,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비에서 최 씨는 개선의 신뢰를 얻어 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꿈을 꿨고 꿈속의 일이 혹시 사실인가? 그래서 실적 그것 때문에 외출을 했던 거지 개선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부분은 여기 언급된 게 없습니다. 또 믿음을 주거나 이런 거 없어. 답 4번. A, B의 말하기 방식이 적절한 건데 자, 여기서 유연의 입장에선 자신의 소원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인가요?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 글을 읽고 문학 탐구 보고서를 썼는데, 자,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제목을 지금 유연전, 최시전도 아닌 왜 서해 무릉기라고 했나, 이건데, 자, 이것은 자료 조사를 봤더니
서해 무릉기에서 등장인물들은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요. 또한 애정을 지켜나가거나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지는데요. 자, 그만큼 공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적절치 않은 거니까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되는 걸 보니, 자, 이런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지금 용맹스러운 부분이나 지혜로운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누구를 찾기 위해, 자기 부인을 찾기 위해서 개고생한 내용은 있지만, 또 유연에게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걸 통해 내적 성숙의 공간을 무슨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답은 여기 5번. 자, 여기까지 전체 정리 마치겠습니다.